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교훈 채널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은 더 크게 다가오지요.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작은 통증도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처럼 느껴지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의 각 기관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지 음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약이 아니어도 병원이 아니어도 올바른 식생활 하나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선 뇌, 눈, 심장, 간, 폐, 그리고 소화기관 등 우리 몸 구석구석을 건강하게 유지해줄 귀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식탁에 익숙한 음식들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삶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볼까요? 1. 머리가 맑아지는 비결. 생선을 자주 드셔보세요. 어제 저녁 뭐 먹었지? 저 사람 이름이 혀 끝까지 나왔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이런 일 요즘 부쩍 많아지셨죠? 걱정 마세요. 그건 절대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뇌도 피곤해지고 기름칠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뭘로 기름칠을 하느냐? 바로 생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기 있는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뇌의 보약 같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는 뇌세포를 탱탱하게 해주고 생각의 회로를 빠르게 이어주는 두뇌 윤활유 같은 존재랍니다. 뇌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기억하고 결정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면 금세 뚝딱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생선을 꾸준히 먹으면 머리 회전이 다시 드르르 하고 부드럽게 잘 돌아가기 시작하죠. 게다가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더 좋고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병에 걸릴 확률도 확 낮아진다고요. 한마디로 생선은 머리를 밝히는 비밀 무기입니다. 우리 손주들처럼 스마트폰은 몰라도 똑똑한 머리 하나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생선 굽고 손질하는 게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손질 다 된 생선도 많고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조리할 수 있으니 걱정은 노노? 예전처럼 불 앞에서 연기 마시며 생선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선만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에 김치 한 젓가락, 된장국 한 숟갈, 거기에 따뜻한 밥 한 공기면 금상첨화지요. 그렇게만 드셔도 뇌는 속으로 박수를 칩니다. 이제야 나 좀 챙기네 하고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제일 아쉬운 게 기억력이라면 제일 필요한 건 생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고등어 구이 한 점 어떠세요? 그 작은 한 입이 내일의 나를 훨씬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선을 먹는 건 내 머리를 위한 투자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확실한 투자예요. 진심으로요. 2. 눈이 반짝반짝. 당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요즘 글씨가 잘 안 보이시거나 핸드폰 화면이 흐릿하게 느껴지시나요?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하며 안경을 닦아봐도 똑같고 어두운 데선 아예 글자가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난 당근이지 하고 열심히 당근을 드시는데요. 물론 당근은 참 좋은 식품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비타민 A를 만들어주거든요. 비타민 A는 눈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 당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눈은 단순한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컴퓨터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복합기관이거든요. 요즘처럼 하루 종일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대에는 당근만으로는 눈을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눈을 진짜로 지켜주고 싶다면 당근과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 케일, 그리고 달걀 노른자입니다. 이 친구들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 눈을 노화시키는 청색광과 싸우는 눈 전용 방패입니다.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 LED 조명 이런 것들이 뿜는 청색광이 눈을 서서히 손상시키는데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그 해로운 빛을 막아주는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당근은 눈의 밥이고 시금치와 케일, 계란 노른자는 눈의 갑옷입니다. 밥만 먹고 갑옷을 안 입으면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팁, 당근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러니 당근을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반찬처럼 드시면 훨씬 더 눈에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눈은 영혼의 창이라 하죠. 이 창문이 맑고 투명해야 세상이 밝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손주들 얼굴, 봄꽃 피는 모습, 신문 글씨 한 줄까지도 잘 보이네 하며 느끼는 그 기쁨, 그건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반찬에 시금치나 케일 한 젓가락, 계란 프라이 하나 올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당근은 물론 기본이죠.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음식으로 잘 챙겨주시면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훨씬 더 또렷하고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3. 피부가 촉촉하고 맑게. 화장품보다 먼저 식탁을 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어머, 주름이 하나 더 생겼네? 하셨던 적 있으시죠? 피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어제 짠 걸 많이 먹었는지, 속이 답답했는지 그 모든 걸 얼굴에 솔직하게 드러내주는 아주 예민한 친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름이 생기면 화장품이나 마스크팩을 찾으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피부의 친구들, 아주 특별한 식재료들인데요. 바로 토마토, 아보카도, 그리고 아마씨, 치아시드와 비슷한 종자입니다. 이 셋은 먹는 화장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부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답니다. 먼저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늦춰주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같은 역할을 해요. 게다가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니까 비싼 미백 크림 안 부러울 정도랍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야 하실 수 있지만 한두 번 드셔보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빠지게 되죠.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듬뿍 들어있어서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피부 속에 보습 크림을 바르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씨. 이 작고 귀여운 씨앗에는 오메가3인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피부 염증을 줄여주고 주름 생성을 늦춰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 위에 살짝 뿌리거나 밥에 살짝 넣어 드시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예전처럼 탱탱하지 않고 건조하거나 얇아지기 쉽죠. 하지만 이렇게 속을 채우는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비록 주름은 조금 있어도 피부가 윤기 있고 생기가 도는 건강한 얼굴빛을 유지할 수 있어요. 화장은 꾸며주는 것이고 식사는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부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주는 인상은 훨씬 더 크답니다. 주름 하나 없어도 푸석하면 피곤해 보이고 주름이 있어도 윤기 돌면 어머 뭔가 편안하고 건강해 보이시네요 소리 듣죠. 그러니 오늘 식탁엔 토마토 한 조각, 아보카도 한 스푼, 아마씨 한 꼬집 살짝 올려보세요. 피부는 거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 창이 오늘도 맑고 투명하길 바라며 우리는 속부터 빛나는 법을 배워가면 됩니다. 4. 뼈가 튼튼해야 삶이 굳게 서죠. 칼슘은 우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뚝딱, 허리가 끙끙 이런 소리 요즘 부쩍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말 중 하나가 나이가 드니 뼈가 약해졌어 라는 말인데요. 사실 뼈는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 한 잔 드시죠? 물론 좋습니다. 칼슘이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우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칼슘을 잘 흡수하고 유지해주는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뼈 건강을 위한 골든 트리오 3가지 식재료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정어리, 아몬드, 그리고 콩입니다. 먼저 정어리는 뼈째로 먹을 수 있는 생선인데요. 이 작은 생선 안에 칼슘과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의 운반책입니다. 아무리 칼슘이 많아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뼈까지 잘 못 가요.
정어리 한 캔이면 우유 한 컵과 맞먹는 칼슘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아몬드, 씹을 때는 고소하고 작지만 속엔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이라는 친구도 함께 들어있어서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TV 보시면서 한 줌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콩, 특히 두부, 두유, 된장 같은 콩 음식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폐경 이후 뼈가 약해지기 쉬운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히 금상첨화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육보다 뼈가 더 소중해지는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근육은 운동으로 어느 정도 다시 키울 수 있지만 한번 약해진 뼈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뼈가 튼튼해야 몸이 곧게 서고 걸음걸이도 안정적해요. 그래야 넘어질 위험도 줄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지요. 요즘 조심조심 걷는다고 하시지만 뼈가 튼튼하면 자연스럽게 편하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유만 고집하지 마시고 정어리 한 토막, 아몬드 한 줌, 된장국 한 그릇 이렇게 식단에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뼈는 인생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단단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곧곧 튼튼한 하루하루를 함께 만들어가요. 이 치아가 튼튼해야 웃음도 빛납니다. 칫솔보다 먼저 입속 밥상을 챙기세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이 시리네 사과 한 입 베어 물고 아프다 하신 적 있으시죠? 예전엔 그냥 한 입이면 되던 게 요즘은 조심조심 천천히. 그만큼 치아는 나이가 들수록 민감하고 약해지기 쉬운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건강한 치아는 치과 치료보다 식습관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칫솔도 치실도 아닌 입속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재미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칫솔, 샐러리, 즉 근대입니다. 이 샐러리는 아삭아삭 씹는 순간 그 안에 든 섬유질이 치아 표면을 살살 닦아주고 자연스럽게 침 분비를 유도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이 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침은 마치 입속의 천연 세척제예요. 산성을 중화시키고 박테리아를 줄여줘서 충치 예방에 큰 역할을 하죠. 씹으면 씹을수록 침이 나오고 침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가 건강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사과 잊지 마세요. 사과는 물이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씹는 것만으로도 입속을 시원하게 정리해줍니다. 말 그대로 한 입 베어 물면 양치즈 한번 한 효과라고 할까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요거트와 치즈. 이 두 가지는 칼슘과 함께 카제인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치아의 범랑질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치즈는 입안의 산도를 중화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식사 후 한 조각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치과에서는 이걸 맛있는 치아 보호제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이처럼 식사를 통해 입속 건강을 지키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샐러리 한 줄기, 사과 반 개, 요거트 한 컵, 치즈 한 조각, 이걸 식단에 가볍게 넣기만 해도 치아가 고맙다 하고 말할 정도죠. 나이가 들면 잇몸도 약해지고 씹는 힘도 줄어들지만 그럴수록 더 신경 써야 할 게 바로 이가 하는 입니다. 이가 약하면 밥도 맛이 없고 밥이 맛이 없으면 기운이 안 나고 기운이 안 나면 하루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건강한 삶은 튼튼한 치아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치료보다 작은 음식 하나로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그러니 오늘 저녁엔 양치 전에 한 조각 사과, 디저트로 치즈 한 입, 그리고 아삭한 샐러리 한 대 식탁 위에 살짝 올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밝고 건강한 미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매일의 식탁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기적이랍니다. 6기가 밝아야 세상 소리가 더 따뜻해집니다. 아연이 귀의 친구랍니다. 뭐라고 했어? TV 소리 좀 더 키워봐. 요즘 자꾸 윙 하는 소리가 들려서 말이지. 이런 말씀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시죠? 예전엔 속삭여도 들렸는데 요즘은 큰 소리도 몇 번은 되물어야 들리는 귀. 어쩌면 귀가 아니라 귀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귀도 정밀한 신경기관이라서 눈처럼 귀도 영양분을 잘 공급해줘야 오래오래 또렷하게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막상 알아차렸을 땐 이미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국이 아니라 오늘 식탁에서 기를 챙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연이라는 영양소. 이 아연이 청각신경을 보호해주는 기 전용 영양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연이 풍부한 음식의 대표 주자가 바로 굴, 검은깨, 아몬드, 녹두입니다. 먼저 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아연이 풍부하고 청각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겨울 제철에 찜이나 굴전으로 드시면 정말 맛도 좋고 귀도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굴이 비싸거나 없을 때는 걱정 마세요. 검은깨, 아몬드, 녹두만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검은깨는 작지만 강한 친구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검은깨 먹으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미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연과 칼슘, 비타민이 풍부해서 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뼈까지 두루두루 챙겨줍니다. 아몬드는 귀에 좋은 건 물론이고 식후 간식으로도 참 좋은 친구죠. 씹는 소리마저 경쾌하니 이건 내가 귀 운동 시켜주는 거다 하고 드시면 더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녹두, 해독작용 좋고 소화도 잘 되니 몸이 전체적으로 개운해지고 귀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져요. 입맛 없을 때 녹두죽 한 그릇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게 들어가는지요. 나이가 들어 귀가 둔해진다고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포기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오늘 뭘 먹느냐, 내일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느냐를 정하는 작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봄비 내리는 소리, 좋아하던 트로트 한 곡까지 그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식탁엔 굴이 있다면 굴, 없다면 검은깨 솔솔, 아몬드 한 줌, 녹두죽 한 그릇 한번 정성껏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귀는 세상의 창이고 기억의 문입니다. 그 창이 닫히지 않게, 그 문이 삐걱거리지 않게 우리는 매일 한 끼로 조용히 돌보면 됩니다. 7. 혈관이 뚫려야 인생도 막힘이 없습니다. 조용한 영우, 양파와 마늘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혈관은 조용히 막히고 조용히 터진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 병원에서 뇌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이었네요 하는 진단 들으신 분들 많죠. 이 모든 것의 공통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영양 고속도로 같은 존재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머리도 맑고 손발도 따뜻하고 심장도 편안한데 이 고속도로에 기름때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이 껴버리면 길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되죠. 그럼 결과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혈관 청소를 도와주는 음식이 마트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녀석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양파, 마늘,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셋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우리 혈관을 지켜 수호자. 예요. 먼저 양파.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벽에 낀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혈압도 안정시키며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해주는 명청소부랍니다. 하루에 반 개만 먹어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살짝 볶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양파는 조리법을 많이 안 가려요. 착한 친구죠. 그리고 마늘. 이 친구는 조금 강하지만 참 유능해요.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피를 묽게 해주고 혈전을 막아주고 몸속 염증도 잠재워주는 천연 혈관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꾸준히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손발이 시리지 않게 됩니다. 단, 공복에 생으로 먹으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익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늘볶음, 마늘 장아찌, 마늘종 무침. 방법은 참 많지요.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 우리가 흔히 기름하면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올리브 오일은 반대입니다.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줘요. 샐러드 위에 한 스푼, 밥에 살짝 넣어 비벼 드셔도 좋고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써보시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보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싼 영양제 없어도 매일의 식탁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삶도 막힙니다. 혈관이 뚫려야 생각도 시원하고 걸음도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반찬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내일의 건강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녁엔 양파 한 조각, 마늘 2쪽, 그리고 올리브유 한 방울. 혈관에게도 고마워하고 인사 한번 건네보세요. 속이 편해야 사람이 편합니다. 혈관이 웃으면 마음도 웃게 됩니다. 8. 폐허파가 깨끗해야 숨도 인생도 깊고 길어집니다. 숨쉬듯 챙겨야 할 식탁의 보물들 여러분. 요즘 숨이 가쁘다거나 기침이 자주 나신다거나 가슴이 뻐근한 느낌 자주 겪고 계신가요? 감기겠지, 환절기니까 그렇겠지 하며 그냥 넘기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 중 하나가 바로 폐입니다. 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숨을 쉬고 매일 2만 번 이상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요? 요즘 같은 시대엔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미세먼지, 황사,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우리의 폐는 매일매일 먼지 낀 거름망처럼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친 폐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음식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약도 좋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로도 폐를 정성껏 돌볼 수 있답니다. 먼저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친구 입니다. 배는 폐의 열을 식히고 마른 기침을 완화시켜주는 데 탁월해요. 옛 어른들은 감기 걸리면 배에 꿀을 넣어 찜기에 쪄서 드시곤 했죠. 그건 그냥 옛날 방식이 아니라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전통 지혜랍니다. 폐가 건조할 때 배 한 조각이면 금세 숨이 부드러워져요. 다음은 이름만 들어도 신비한 백목이버섯, 흔히 말하는 눈꽃버섯 또는 설모기입니다. 이 버섯은 수분이 많고 점액 다당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뱃속 점막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옛날 황제들이 폐를 정화하는 버섯이라며 자주 즐겼다고 하네요. 식감도 부드럽고 국이나 죽, 탕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푸른 채소들, 예를 들어 배추, 청경채, 근대 같은 잎채소들도 폐를 맑게 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폐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대기오염이 심할 땐 몸 안에서 청정기 역할을 해주는 이 채소들 정말 소중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냥 숨 쉬면 되지 하고 폐를 무시하고 살곤 하지요. 하지만 숨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한 번이라도 숨이 턱 막혀본 적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숨을 잘 쉰다는 건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폐는 우리 삶의 숨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끼 식사에 배 한 조각, 백목이버섯 한 줌, 그리고 초록 채소 한 젓가락만 더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폐는 오늘은 나도 돌봄을 받았구나 하고 속으로 미소 지을 겁니다. 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돌봐주면 그 조용한 숨소리로 삶 전체를 건강하게 지탱해줍니다.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우리 몸속 숲을 오늘도 깨끗하게 유지해봅시다. 9. 간이 건강해야 얼굴빛도 마음빛도 맑아집니다. 침묵의 기관, 간을 위한 작은 보답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얼굴이 누렇게 뜬 것 같아. 몸은 안 아픈데 자꾸 짜증만 나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병원 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내 간이 지쳐 있는 건 아닐까? 간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소리도 안 지르고 도와달라고 삐뚤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온몸에 독소를 걸러내고 피를 정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심지어 피부빛까지 책임져주는 말 그대로 몸속 청소부이자 에너지 공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간이 아플 때쯤엔 이미 많이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은 소리 없는 장기라 불리는 거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간은 또 회복력이 아주 좋은 장기입니다. 조건만 맞아주면 스스로 재생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이 좋아하는 음식들 3가지 보물 같은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구기즈, 즉 기자라도 하죠. 작고 빨간 이 열매는 예로부터 중국 황실에서도 간 보호를 위해 귀하게 쓰였답니다.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해독작용을 도우며 시력에도 좋아서 눈이 침침하고 기운이 없다 싶을 때 참 좋죠. 차로 우리거나 죽이나
밥에 몇 알 넣어도 향긋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둘째는 강울금, 즉 시망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간에서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 자주 드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친구예요. 요즘은 강황 가루나 캡슐 형태로도 많이 나오니 쉽게 활용하실 수 있답니다. 셋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의 노화를 막고 해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에 한두 잔 따뜻하게 천천히 음미하듯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간이 건강하면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누런 안색이 맑아지고 기분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되지요. 간이 웃으면 몸 전체가 조용히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는 우리가 꾸준히 조용히 챙겨줄 때 더 잘 반응하는 장기예요. 한 번에 뭔가를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잔의 녹차, 한 줌의 구기자, 그리고 반찬에 슬쩍 들어간 강황 한 스푼. 그걸로도 간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일 수 있지만 몸의 바탕은 간입니다. 오늘 저녁엔 간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고생 많았지? 오늘은 너도 좀 쉬어. 그렇게 말하면서 따뜻한 구기자차 한 잔 올려드리면 간도 분명히 미소 지을 거예요. 10. 심장이 웃어야 하루도 가볍습니다. 조용한 박동을 지켜주는 식탁 위의 보물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쁘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요즘 들어 자주 느끼시진 않나요? 예전엔 심장이 튼튼해야 사랑도 하지 하며 농담하곤 했지만 이젠 그런 유쾌한 농담보다 심장이 튼튼해야 숨도 편하고 하루도 편하다 싸는 말이 더 절실하게 와닿는 나이가 되었죠.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근육입니다. 잠들 때도 누워있을 때도 끊임없이 피를 보내며 몸 구석구석에 생명을 전해주지요. 그런데 그 심장이 조금씩 지쳐간다면 우리가 느끼기 전에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심장을 위한 따뜻한 응원 식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법드, 즉 붉은 콩입니다. 팥은 예부터 심장의 곡물이라 불릴 만큼 심장에 좋은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식이섬유, 칼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팥죽, 팥밥 혹은 달지 않게 조린 밥 반찬으로도 좋고요. 당뇨가 없으시다면 팥빵 한 조각 정도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연어, 또 나왔네요. 맞습니다. 연어는 정말 효자입니다. 여기에도 들어있는 건 오메가3 지방산. 이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줘서 심근경색, 부정맥 같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어구이, 연어회, 연어스테이크. 요즘엔 손질된 연어도 많아서 어렵지 않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 처음엔 이거 참 낯설다 하실 수 있지만 한두 번 드셔보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그 매력에 빠지게 되죠. 아보카도엔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밥 위에 얹어도 괜찮고 기름진 고기 대신 반찬으로 곁들여도 속이 편안해져요. 심장이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수록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멈추면 큰일이 나는 그 기관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진 않을까요? 그래서 더더욱 하루 한 끼라도 심장을 위해 준비하는 건 내 몸에게 보내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팥 한 숟갈, 연어 한 조각, 아보카도 반 개. 이렇게만 챙겨도 심장은 속으로 말할 겁니다. 오늘도 잘 버텨볼게. 네가 날 생각해줘서 고마워. 심장이 뛰는 건 기적이고 그 박동을 지켜주는 건 우리가 선택한 음식입니다. 오늘도 그 기적이 조용히 힘차게 계속되길 바라며 우리 한 끼 식탁에서 심장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봅시다. 11. 장이 편해야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뱃속에 웃음을 주는 세 가지 음식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더부룩하네. 식사하고 나면 배가 빵빵해. 화장실 가는 일도 예전 같지 않고 며칠씩 소식이 없는 날도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손발보다 뱃속 상태가 하루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부드럽고 속이 더부룩하면 기분도 울퉁불퉁해지죠. 그런데 말이죠. 장은 단순히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장은 면역의 중심이고 감정과도 연결돼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요즘엔 의사들도 장이 건강하면 모든 게 잘 돌아간다고 말할 정도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을 도닥여주는 따뜻한 밥상 속 삼총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바나나입니다. 간편하고 맛있고 달콤해서 손주들도 좋아하죠. 그런데 이 바나나 알고 보면 장에게 참 좋은 친구예요. 바나나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장 속에 좋은 균, 즉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장이 기뻐하는 맛있는 음식인 셈이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탁월해요.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정말 훌륭한 장 아침밥이랍니다. 둘째는 요거트입니다. 이건 많이들 아시죠?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설탕이 너무 많은 제품은 피하시고 플레인 요거트를 고르는 것. 여기에 꿀 한 스푼 혹은 바나나 조각을 넣으면 맛도 살고 건강도 챙기고 금상첨화입니다. 장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친구, 바로 요거트입니다. 셋째는 우리 밥상 자랑, 김치입니다. 김치가 장에 좋아? 하실 수 있지만 잘 익은 김치 속엔 천연 발효 유산균이 듬뿍 들어있어요. 특히 유산균의 수가 요구르트 못지않게 많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같은 항균 재료 덕분에 장내 나쁜 균도 잡아줍니다. 물론 너무 맵고 짠 김치는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살짝 익은 김치나 백김치처럼 순한 김치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바나나, 요거트, 김치만 챙겨도 우리 장은 오늘은 소화가 잘 되겠구나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장이 부르면 뇌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바로 장, 뇌 연결. 요즘 의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장이 건강하면 음식이 잘 흡수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기분이 안정됩니다. 속이 편하면 사람이 순해지고 속이 불편하면 성격도 까칠해지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 바나나 한 개, 플레인 요거트 한 컵, 김치 한 젓가락 이렇게 챙겨보세요. 장이 고맙다, 오늘 너 덕분에 한결 가볍다 하고 속삭일지도 몰라요. 건강은 장에서 시작됩니다. 장이 웃으면 몸도 마음도 인생도 따라 웃게 됩니다. 12. 위가 편해야 밥이 맛있고 삶이 부드럽습니다. 따뜻한 속, 따뜻한 하루 여러분, 요즘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쓰리신가요? 트림이 자꾸 나오고 밥맛이 없어지고 먹고 나서 위가 답답한 느낌. 나이 들어 위가 약해졌나 보다 싶으실 때 많으시죠? 사실 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한 기관입니다. 말 한마디, 날씨 한 줄기 바람, 식사 한 끼의 온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는 게 바로 위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항상 말씀하셨죠. 속 따뜻해야 사람도 따뜻하다. 속이 차가우면 소화도 안 되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마음도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위를 다독여주는 3가지 자연 식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산약, 즉 마늘 같은 생김새의 흰 뿌리 채소입니다. 마늘 겉보기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속에는 점액질이 풍부해서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부드럽고 미끄러운 성질 덕분에 위에 자극을 주지 않고 염증이 생긴 위벽을 살살 감싸주는 천연 위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죽으로 끓여 드시거나 얇게 썰어쪄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둘째는 생강. 생강은 뜨거운 성질이 있어서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속쓰림과 트림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거나 찬 음식 많이 드셨을 때 생강차 한 잔이면 속이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은 너무 진하게 마시기보단 마일드하게 꿀 한 숟갈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셋째는 꿀입니다. 꿀은 단맛을 내는 것 이상의 효능을 지녔어요. 살균 작용, 항염 작용, 위벽 보호 기능까지. 특히 속쓰림이 잦은 분들께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한 숟갈 넣어 드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위도 달래고 하루도 달콤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사실 위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삼키는 음식들을 묵묵히 소화해주는 참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속이 상하면 금방 피곤하고 밥맛이 없고 나중엔 삶의 의욕까지 사라지는 것 같지요. 그럴 땐 약보다 먼저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차, 기름진 음식 대신 부드러운 죽, 무리한 양보다 소박하고 따뜻한 한 그릇, 이것들이 바로 위가 원하는 배려입니다. 오늘 하루 마 한 조각, 생강차 한 잔, 꿀 한 숟갈로 속을 먼저 토닥여보세요. 위가 편해야 하루가 편하고 위가 따뜻해야 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속이 웃으면 우리 마음도 식탁도 인생도 훨씬 더 따뜻해질 거예요. 13. 신장이 맑아야 몸이 가볍고 마음도 시원합니다. 조용한 정수기를 위한 식탁 위에 한 잔 여러분. 요즘 부쩍 몸이 붓는다거나 아무리 자도 피곤이 안 풀리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자주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신다면 그럴 때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 즉 콩팥이 지쳐 있어요 라는 뜻이지요. 신장은 말 그대로 몸속 정수기입니다. 피스 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은 다시 돌려주는 참 묵묵하고 성실한 장기예요. 그런데 이 정수기가 고장나면요, 몸은 말 그대로 찌든 느낌이 됩니다. 무겁고 탁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지죠. 그렇다면 신장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약보다 먼저 식탁에서 시작하는 작은 보약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콩, 흑두, 수박, 민들레차입니다. 첫째, 검은콩. 검은콩은 예부터 신장의 보약으로 불려왔어요. 한방에서는 검은색은 신장에 좋다고 했고 실제로도 검은콩에는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성분이 풍부해요. 노폐물을 잘 배출하게 도와주고 부종도 줄여주죠. 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신장의 노화를 막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단, 신장이 많이 약한 분이나 투석중인 분은 꼭 의사와 상의하고 드셔야 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여름철 대표 보양과일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풍부하고 이뇨작용이 탁월해서 더운 날 몸속의 열과 노폐물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데 최고예요. 특히 수박 껍질 부분 흰 속살이 신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즙으로 내어 드시거나 살짝 끓여서 차처럼 마셔도 좋습니다. 셋째는 조금 낯설지만 요즘 많이 알려진 민들레차. 민들레는 길가에서 흔히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에는 신장과 간 흥시에 해독해주는 성분이 담겨 있어요. 한방에서는 이를 청열해독의 명약이라 부르기도 했지요. 차로 우려 마시면 구수하고 몸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붓는 것도 피곤이 안 풀리는 것도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말없이 보내는 도와줘 사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 검은콩밥 한 공기, 수박 한 조각, 민들레차 한 잔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보세요. 신장이 오늘은 좀 쉴 수 있겠구나 속으로 미소 지을지도 모릅니다. 몸속 물길이 맑아야 생각도 시원해지고 하루도 가벼워집니다. 우리 신장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으로 하루 한 끼 정성껏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14. 잘 자야 참 잘 산 겁니다. 자연이 주는 꿀잠 삼총사. 여러분, 요즘 잠 잘 주무시나요? 혹시 밤에 자주 깨고 자다가 뒤척이다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하다가 결국 새벽을 맞이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곤 하지만 잠의 질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잘 자면 하루가 가볍고 생각이 또렷하고 기운이 생기죠. 반대로 잠을 설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하고 예민해지고 하루가 괜히 뿌얘지지요. 그래서 오늘은 몸을 달래고 마음을 누그러뜨려주는 자연의 수면제 3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좁쌀, 호두, 바나나입니다. 첫째, 기장쌀. 예전부터 속이 약한 사람은 기장밥을 먹여라는 말이 있었죠. 그만큼 기장은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을 편하게 해주는 곡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몸을 느긋하게 만들어 수면을 돕는 작용까지 해요. 기장죽, 기장밥으로 드시면 부담 없이 포근한 속을 느낄 수 있어요. 몸이 편안하면 잠도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둘째는 호두. 작지만 뇌 모양을 닮은 이 친구, 뇌만 닮은 게 아니라 정말 뇌에 좋은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이게 바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재료예요. 쉽게 말해 몸과 마음을 잠자리에 데려다주는 천연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잠자기 한 2시간 전에 호두 몇 알, 우유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훌륭한 수면 유도 간식이 됩니다. 셋째는 바나나. 네, 또 나왔습니다. 바나나. 장은 물론이고 잠에도 좋다니 이 얼마나 고마운 친구인가요? 바나나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게다가 단맛 덕분에 내가 이제 편히 쉴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기도 쉽지요.
아주 늦은 밤만 아니면 바나나 반 개 정도는 부담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게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져야, 마음이 느긋해져야 그제야 잠이 찾아오는 법이죠. 약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방법은 식사로 몸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밤 기장죽 한 그릇, 호두 몇 달, 바나나 반 개, 그리고 조용한 음악 한 곡과 함께 몸과 마음을 이불처럼 덮어보세요. 꿀잠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예의입니다. 나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배려, 바로 그게 좋은 잠의 시작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한층 더 맑아진 얼굴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5. 근육이 있어야 몸도 마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입의 단백질, 한 걸음의 힘.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후들후들. 예전엔 쌀자루도 들었는데 지금은 시장 바구니도 버겁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그럴 땐 단순히 나이 탓만 하지 마세요. 그건 근육이 말을 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예요. 걷는 힘, 일어서는 힘, 밥숟갈을 트는 힘, 심지어 기분을 지탱하는 힘까지 근육이 해주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요. 이걸 가만히 두면 근력 저하이라는 걸 겪게 돼요. 그럼 넘어지기 쉬워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삶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먹고 움직이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건 근육이 기뻐하는 3가지 음식, 바로 소고기, 달걀, 렌틸콩입니다. 첫째는 소고기. 우리가 늘 고기는 힘이야 하잖아요. 그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고기엔 질 좋은 단백질과 철분, 아연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들고 피로를 회복하며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3박자 효과를 줘요. 기름기 적은 부위를 살짝 구워 드시거나 된장찌개에 얇게 썰어 넣어도 참 좋습니다. 둘째는 달걀. 달걀은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노른자까지 함께 먹으면 근육 재생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삶아서 반찬으로, 찜으로, 계란찜으로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셋째는 조금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 요즘 많이 소개되고 있는 렌틸콩입니다. 이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한 영양 덩어리예요. 밥에 넣어 드시거나 죽이나 수프처럼 끓이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근육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예요. 내가 너를 아직도 필요로 해. 그 말을 음식을 통해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단백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것도 함께 해야 근육이 살아납니다.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마당을 2-3바퀴 걷고 계단을 한층 더 올라보고 가볍게 팔을 돌리면서 TV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육은 무거운 게 아니라 삶을 가볍게 해주는 힘입니다. 오늘 소고기 1점, 달걀 하나, 렌틸콩 밥 1숟갈, 그리고 천천히 걷는 발걸음 하나. 그게 바로 건강한 내일로 가는 길입니다.